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나주시청 공무원이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송파 확진자와 접촉한 능동 감시 대상이었는데요.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일주일 가까이 일상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동료 직원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행정 공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다현 기자입니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나주시청,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공무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나주시청 일자리 경제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청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직원은 지난 14일 나주 다도면의 한 식당에서 송파 356번째 확진자와 비슷한 시간대 근접 거리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흘 뒤인 17일엔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인 19일부터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24일에 실시한 2차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많은 곳을 돌아다녔다는 점입니다. 1차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던 이 직원은 이후 이곳 별관 건물에서 근무했습니다. 별관 건물에는 6개 과 12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미 같은 과에서 동료 직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증상이 발현하기 시작한 19일에는 나주시 삼도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강의를 했고 점심에는 나주시장 등 직원 여러 명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로도 노조회의에 참석하고 읍면동 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면서 공무원 수십 명과도 접촉했습니다. 이 때문에 나주시장을 포함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공무원들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택 인근인 광주 남구에서 병원과 식당, 카페 등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인데다 증상까지 나타났는데도 아프면 쉰다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탓에 행정 공백은 물론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62살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광주와 전남에서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망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며 코로나19와 동시 유행에 대비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62세부터 69세 대상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된 목포의 한 병원. 예년보다는 한산한 모습이지만 접종을 하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함은 있었는데 우리 니수를 통해서 우리 안 맞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전남의 독감 예방접종 대상은 18세 이하 청소년과 임신부, 62세 이상 어르신 등 모두 111만 2천여 명. 지난주까지 45.2%에 해당하는 50만 3천여 명이 접종을 마쳤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 접종을 마친 뒤 사망한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모두 8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이상 노인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사망이 접종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백신 접종 안 해서 코로나하고 독감하고 트윈데믹이 왔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지난해에도 전국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뒤 일주일 이내 사망 신고된 65세 이상 노인은 1,500명 이상, 접종과의 연관성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남도는 접종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정부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을 강화한 상태로 접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번 주부터 대학들의 수시 면접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대학이 많은데요. 이에 대비하는 고3 교실의 풍경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시 면접 준비가 한창인 광주의 한 고등학교. 모바일 기기 앞에 서서 자기소개에 나서는 모습이 대형 모니터에 비춰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표정과 말투도 연습이 거듭되면서 제법 진지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렇게도 면접이 진행될 수 있구나 하면서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고3 교실 풍경입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수시 면접에 비대면 방식을 도입하는 대학이 늘면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 방식의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대학별로 다 통일이 된다면 하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데 다 다르다 보니까 어디는 이거에 맞춰야 되고 또 어디는 이거에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상 처음 시도되는 비대면 면접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 지역 교사들도 손을 맞잡았습니다. 현장감 있는 면접 지도를 위해 지난 주말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면접을 실시했고 비대면 면접과 관련된 정보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료 책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비대면 면접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 회원교 선생님들께 적극적으로 배포를 하고 이것은 시험이라는 겁니다.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시험이라서 진지해야 하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이 뜻과 의지와 공부해온 내용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면접 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비대면 면접 지원이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볼펜을 잠시 내려놓고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입시 현장.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입시 풍경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여야의 격돌 속에 마무리되고 이제 법안과 예산심사가 시작됩니다. 5.18 관련 특별법과 한국에너지공대 특별법 등 광주 전남 현안 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묵은 과제로 남아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릴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5.18 진상규명특별법 등 두 개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당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영석 의원과 서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어서 5.18 3법이 여야 합의 처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추진하려고 하는 5.18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함께 세 가지 법률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특별법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 역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사입니다. 교원과 교수진 채용 절차가 이미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입생 전형 요강이 마련돼야 하는 상황에서 에너지공대를 인가받는 데 있어서 특별법 통과는 필수 요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일 있을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특별법 처리가 광주 전남의 중요 현안으로 건의될 예정입니다. 그런 지역 논리,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해드려야 할 것이 뭔가를 찾아서 또 해줄 수 있는 거는 과감하게 해드리고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제 공감대, 진정성을 높이자는 게 이제 저희 목표입니다. 무려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여순사건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법안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이후 공수처 출범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전쟁을 예고한 가운데 광주 전남 현안 법안들이 어떤 운명을 맞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광주에서 전원위원 회의를 열고 진상규명에 위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사위는 오늘 회의에서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 사격을 하게 된 경위와 사격 명령자, 피해 현황 등 13개 안건에 대한 조사 개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사위는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를 밝히기 위해 당시 발생한 각종 발포 사건을 토대로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있고 행불자 규모와 소재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친 한빛원전 5호기가 시험 운전 중 자동 정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소원 한빛원자력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쯤 한빛 5호기가 정상 가동하기 전 증기 발생기를 시험하는 부하 변동 시험 과정에서 수위 조절에 실패해 자동 정지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 5일 증기 발생기 교체 등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친 한빛 5호기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김용록 전남도지사가 인류에 대한 죄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방사능 오염수가 처리된 뒤 태평양에 방출돼 희석되더라도 안전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내일 영상회의로 열리는 한일해협연안 시도지사 회의에서 이 같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타 지자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시가 고위험 의료기관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일부터 보름 동안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77곳의 고위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 8,500여 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요양정신병원 입소자들은 외부로부터 감염됐을 가능성이 적어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코로나가 확산하던 시기에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다단계 영업을 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 단독은 지난 7월 자신들이 운영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회원에게 각종 제품 시연회를 한 혐의로 32살 B씨에게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